오늘 하루 나를 칭찬하는 시간 딱 3가지만 기억하세요. 자존감 전문가가 되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매일 밤 후회와 자책으로 잠 못 드는 분이 계신가요? 아니면 타인의 시선에 내 가치를 맡기고 있진 않으세요? 결국 자존감은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대한 감각입니다. 오늘 강의는 전문가들이 실제 추천하는 자기 칭찬 습관 3가지를 알려드립니다. 복잡한 이론은 잠시 접어두고 바로 오늘 밤부터 스스로에게 건넬 수 있는 따뜻한 언어와 구체적인 실천법을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내면의 힘을 극대화시켜줄 이 강의를 놓치지 마세요. 하루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하지는 않으신가요? 오늘도 결국 해낸 게 없네. 왜 나는 늘 이것밖에 안 될까? 이런 자기 비난의 목소리는요, 우리의 마음을 갉아먹는 가장 무서운 적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자존감은 사실 대단한 외모나 재력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핵심은 바로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이죠. 자, 첫 번째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칭찬하는 기술을 배워야 합니다. 칭찬하는 방법을 모르면 칭찬할 마음 자체가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께 지친 일상 속에서 나를 온전히 내 편으로 만들 수 있는 3가지의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신다면 여러분은 더 이상 나를 질책하지 않게 될 거예요. 준비되셨나요? 이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자기계발이라고 말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무엇일까요? 바로 자신을 채찍질하는 것입니다. 남들 잘 때 자고 남들 놀 때 놀면서 어떻게 성공할 수 있겠냐? 이런 말들이 우리를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우리는 이미 우리 스스로에게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설령 그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해도 말이죠. 인간은 누구나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남들의 눈에 보이는 결과만을 가지고 나를 평가합니다. 마치 배터리가 거의 다 다른 스마트폰처럼 지쳐있는 상태인데도 말이죠. 자신을 아껴주고 칭찬해주며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상에 내 편이 많이 없는데 최소한 나 자신만은 내 편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자기 긍정의 가장 근본적인 원칙입니다. 우리의 뇌는 우리가 어떤 의도를 부여하느냐에 따라 그대로 실천하게 됩니다. 부정적인 신호를 받으면 뇌는 부정적인 생각들을 확대 생산합니다. 반대로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면 뇌는 우리의 잠재력을 극대화시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긍정의 신호를 보낼 수 있을까요? 우리가 나 자신을 칭찬하는 것을 멈추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가장 먼저 대인관계가 안 좋아집니다. 스스로를 칭찬하지 않는 사람은 타인에게도 칭찬을 건네는 법을 모릅니다. 결국 마음속으로 누군가를 칭찬하는 마음 자체가 사라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나와 남을 향한 긍정적인 언어 자체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튼튼한 기둥을 잃어버린 건물과 같습니다. 건물의 기초가 흔들리면 작은 바람에도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죠. 낮은 자존감은 외모나 물질적인 조건이 아닌 나 자신을 하찮은 존재로 여기는 감각에서 비롯됩니다. 누가 봐도 멋진 사람이라도 스스로를 인정하지 못하면 삶은 괴로워집니다. SNS에 올라오는 타인의 멋진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질투심을 느낍니다. 이 질투심이 지나치게 커지면 건강하지 못한 자존감에 뿌리를 내립니다. 나는 언제 저들을 따라잡을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우리를 잠식합니다. 결국 스스로를 방치하고 사랑을 퍼부어 주어야 할 소중한 사람들에게까지 짜증을 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을까요? 이제부터 성공을 부르는 첫 번째 핵심 원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원칙입니다. 노력 그 자체를 칭찬해야 합니다. 우리는 결과를 내지 못하면 노력도 소용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노력의 효과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면
악순환이 벌어집니다. 결과 대신 과정에 의미를 두는 칭찬을 시작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만약 오늘 중요한 발표를 망쳤다고 해봅시다. 나는 역시 발표를 못해라고 비난하는 대신 이렇게 말해주는 겁니다. 너는 두려움을 무릅쓰고 단상 위에 섰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자랑스럽다. 이것이 바로 자아 칭찬의 핵심입니다. 우리의 뇌는 부정적인 신호 대신 긍정적인 언어를 받으면 잠재력을 극대화시킵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칭찬을 반복하면 비타민을 복용하는 것보다 훨씬 강한 내면의 힘을 얻습니다. 가장 구체적인 실천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구체적으로 적어보세요. 예를 들어, 새로운 프로젝트를 성취하기 위해 집중해서 기분 좋게 열심히 할 것이며, 그 결과 나는 오늘 작은 성공을 이루어냈다라고요. 이 문장을 거울을 보며 3번 반복해서 읽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정확히 3일 뒤부터 예상치 못한 좋은 결과가 도출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기술입니다. 인격에 칭찬해야 합니다. 칭찬에도 좋은 칭찬과 잔인한 칭찬이 있습니다. 넌 정말 머리가 좋아 걱정 마 같은 칭찬은 오히려 상대를 무능력자로 만듭니다. 왜 그럴까요? 재능에 대한 칭찬은 상대방의 능력에 한계선을 그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 하는 칭찬뿐만 아니라 나 자신에게 하는 칭찬에도 적용됩니다. 우리가 자신에게 나는 천재야,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대신 인격에 칭찬을 건네야 합니다. 인칭을 빼면 그 칭찬은 칭찬이 아니에요. 나는 오늘 정말 정직하고 성실했어. 나는 오늘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끈기를 보여줬어. 이런 행동 양식과 내면의 가치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건물에 내진 설계와 같습니다. 외벽을 아무리 화려하게 칠해도 내부의 기둥이 튼튼해야 큰 충격에도 버틸 수 있죠. 자신이 자랑스럽다고 스스로에게 매일 말해보세요. 길을 걸을 때도 고통으로 쓰러져 있을 때도 가슴속에서 내 자신이 자랑스럽다고 외워야 합니다. 스스로가 자랑스럽게 느껴질 때 여러분의 입에서는 타인을 칭찬하는 아름다운 언어가 취미처럼 쏟아져 나오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 3번째 습관입니다. 망각 효과를 노려 시간을 두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잘못하면 즉시 자신을 혼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모든 문제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문제에서 잠시 거리를 두는 것이 가장 현명한 해결책일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칭찬하고 격려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강박적으로 나는 반드시 긍정적이어야 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혹시 일이 잘 풀리지 않아서 마음이 쉬고 싶다는 신호를 보낼 때가 있지 않나요? 그럴 땐 잠시 모든 것을 멈추고 나에게 휴식 시간을 선물해야 합니다. 혼자 잘 지낸다는 것은 누군가에게 의지하지 않아도 내 감정을 내가 들여다보고 다독이며 잘 지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돌봄의 시간입니다. 마음이 힘들 때 엄마 힘든 거 안 보여라고 소리 지르듯 나를 방치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래, 많이 힘들었지. 오늘은 푹 쉬어도 괜찮아 라고 말하며 따끈한 죽을 끓여주는 마음으로 나를 대해야 합니다. 인내심을 갖고 나를 기다려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때 나를 힘들게 했던 오해와 갈등이 저절로 풀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 한번 따라 해볼까요? 나는 내가 충분히 쉴 수 있도록 시간을 선물한다. 이것이 여러분의 자기 긍정을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기술입니다. 실제로 이 3가지 자기 칭찬 습관을 통해 인생이 바뀐 분들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김 팀장님은 항상 자신을 혹사시키는 타입이었습니다. 늘 새벽까지 일했고 작은 실수에도 자책을 멈추지 않았죠. 그럴수록 스트레스는 쌓였고 결국 가족들에게까지 날카롭게 대했습니다. 그러다 이 강의에서 배운 노력에 칭찬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오늘도 어려운 업무에 도전한 너의 끈기가 자랑스럽다라고 말했습니다. 결과가 아닌 도전하는 자세를 인정해 준 것입니다. 놀랍게도 3일이 지나자 마음속에 짜증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이 주부님은 낮은 자존감 때문에 늘 타인의 시선에 갇혀 살았습니다. 다른 엄마들과 자신을 끊임없이 비교하며 괴로워했죠. 이분은 인격에 칭찬하기를 실천했습니다. 나는 남을 헐뜯지 않는 정직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나는 오늘 아이에게 따뜻한 말을 건넨 좋은 엄마였다. 가장 좋은 점은 바로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언어가 나오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스스로를 칭찬하면서 타인에게도 칭찬하는 기술이 생겼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늘 무언가를 해야만 마음이 편했던 박 사장님입니다. 이분은 망각 효과를 노린 쉼을 실천했습니다. 가장 바쁜 날, 일부러 모든 것을 멈추고 혼자 조용히 호숫가를 걸었습니다. 일을 놓는 것 자체가 죄책감이었던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나를 돌볼 줄 아는 사람이라고 자신에게 말해주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분은 재충전의 시간을 통해 더 큰 집중력과 지혜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분들처럼 오늘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내용을 정리하자면, 우리의 가능성에 비하면 우리는 반만 깨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육체적, 정신적 능력의 일부만을 사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최고의 나를 깨우는 방법은 바로 칭찬입니다.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액션 플랜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오늘 할 일과 그 노력을 함께 칭찬하는 문장을 3번 읽으세요. 둘째, 결과가 아닌 인격과 행동 양식에 집중하여 나를 칭찬하세요. 셋째, 힘들 때 모든 것을 멈추고 나에게 온전한 휴식 시간을 선물하세요. 이 3가지 습관은 여러분에게 비타민보다 강한 내면의 힘을 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이 말을 건네주세요. 나는 항상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고 있어. 그러니 나는 나 자신을 칭찬해야 해. 이 말을 마음속에 품고 오늘부터 여러분의 자존감 기둥을 튼튼하게 세워 나가시기를 응원합니다. 자, 오늘 나를 칭찬하는 시간 강의 어떠셨나요? 우리는 이제 자존감이 외부의 조건이 아니라 나 자신을 바라보는 감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노력에 칭찬하고 인격에 칭찬하며 스스로에게 쉼을 허락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자존감 전문가가 되는 길입니다. 여러분의 하루는 어떠셨나요? 오늘 단 하나의 자랑스러운 행동을 찾아서 스스로에게 따뜻한 칭찬 한마디를 건네주세요. 혹시 여러분만의 나를 칭찬하는 특별한 방법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시겠어요? 함께 지혜를 나누며 서로의 자존감 근육을 키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 다음 명강의도 놓치지 마세요.